질문 보도록 할게요. 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도는 인간 생활 환경인 지표면상의 여러 현상에 관한 지식을 시각교육으로 표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일반적인 지도에 대한 얘기죠. 인간 사회는 축척과 기호라는 지도적 표현을 통해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 축적하고 전달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지도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공간의 대체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어떤 공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지도가 나타내는 공간을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 공간과 지도상의 공간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특정 지점의 시선 높이에서 주변에 펼쳐진 공간을 경험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인간은 경험하는 거야, 공간을. 그런데 지도에 표현된 공간은 개별 인간의 신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공간으로 추상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공간이죠. 공간을 경험하는 건데 지도에서 표현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 그런 공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간을 대체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과 지도에서 말하는 공간은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일단 요 얘기를 첫 번째 잡아주고 있군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봅시다. 기술적 보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신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눈높이에서 근방으로 펼쳐지는 공간을 국소적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국소적 공간이라는 개념. 지략자 투안에 따르면, 투안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공간적 패턴을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대개 자신을 중심으로 신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하, 전후, 좌우를 통해 결정된다. 지구 중력의 방향이 일정하므로 상하는 대개 고정되어 있으나 좌우, 전후는 신체가 서 있는 위치나 자세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위치는 바뀌는 거죠. 또한 국소적 공간은 그 특성상 서로 다른 두 개인에게 동시에 점유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국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작을 소자 이걸 생각하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개인이 겪는 개인의 경험적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의 경험적 공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공원을 봤어요. 어떤 경치를 봤어요. 이런 공간을 지금 국소적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공간, 이거를 국소적 공간,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 이거를 공유하기는 힘들죠. 왜냐? 내 옆에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는 시점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보는 시점은 조금은 다르잖아요. 옆으로 조금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인이 동시에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소적 공간은 개인이 경험하는 공간, 이런 정도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느냐? 대조되는 공간이 나와요. 경험적 공간, 그 다음에 지도적으로 표현되는 전체로서의 공간을 전역적 공간, 전역적 공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이 아니야. 상공에서 지상을 조감할 때 펼쳐지는 모습을 전역적 공간과 같다고 여길 수 있지만 높은 곳에서 특정 건물에 초점을 맞춰 바라본 상태를 그린 조감도의 시점을 전역적 공간의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건 아니다. 지도는 지표상 특정한 한 점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세계상을 그대로 투영하여 평면에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수많은 그 위에서 바라본 거지 어떤 한 사람이 한 공간에서 딱 바라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도는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지도라는 평면에 편지하고 있다. 널리 펴져 있다. 그러니까 전역적 공간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서 본 이런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거야. 근데 지도에서 보는 시점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라는 거죠. 지도상 임의의 한 점이 그 점의 바로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상이라고 한다면 전체 지도는 무수한 임의 한 점에 위에서 바라본 무수한 상의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전역적 공간으로서 지도를 내려다보는 시점은 특정한 국소적 공간을 보는 시점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지도를 내려다보는 시점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어떻게 되는 거다? 보편적인 것이며 동일한 지도는 누구든 같은 공간상을 뭐 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국소적 공간은 개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의 시점만 나오는 거죠. 근데 지도상의 전역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지도와 친구가 보는 지도가 다른 건 아니잖아.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상의 공간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문단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구나, 대조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이는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과 달리 개별 신체의 위치나 방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국소적 공간에서는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지만 지도에서 동서남북은 바뀌지 않죠. 주택의 방향을 일컬을 때 주택 거실 창문의 방향에 따라 남향 동향이라고 일컫는 것은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모두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은, 자, 넘어갈까요? 자,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면서 동일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전역적 공간에 대한 정보는 자신이 현재 조우한 환경이 낯설거나 그곳에 대해 알지 못하는 타자에게 장소에 관해 뭐 할 수 있냐?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왜 우리가 지도를 보겠어요? 그곳을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또는 그곳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국소적 겉모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통합한 전체로서 전역적 공간을 나타낸 지도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역시 정보를 뭐 할 수 있다? 타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는 얘기는 간단해요. 국소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적 개념. 내가 막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제 어떤 공간을 경험하겠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전역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표시된 추상적인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문단. 지도적 표현은 축척을 통해 인간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는 있으나 경험할 수 없는 전역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때 지도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의 모습은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을 공간적 경험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도상의 공간을 보는 경우는 없지. 실제 건물이나 산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거죠. 자, 나아가 역설적이게도 전역적 공간상은 공간에 대한 그 어떤 상보다도 안정된 공간 인식의 발판으로서 개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보충한다. 길을 잃어버린 상황에 인간은 국소적 공간의 겉모습만을 통해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인간은 전역적 공간과 국소적 공간의 상을 종합하여 공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국소적 공간만 가지고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공간적 경험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해를 덧붙여 줄 수 있는 게 바로 전역적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길을 가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되는데 이 공간을 내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공간의 시야는 좁으니까. 근데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찾아갈 곳은 어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 찾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지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그 지도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개념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정확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종합됐을 때 공간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에서 제시하는 공간의 개념, 전역적 공간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A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볼게요. 공간 경험을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듯 인간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특정한 환경으로서 사회 역시 국소와 전역이라는 이중의 현상 방식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A 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이 유추라고 하는 거는 뭐죠?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 그러니까 지금 지도라고 하는 그리고 공간 개념, 그러니까 국소적 공간, 그다음에 전역적 공간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이거를 어디에다가 사회에 대한 이해로 확장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유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실체로서 사회라는 전역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언어나 도상적 이미지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사회가 가시화될 때 인간은 자신의 시점을 넘어 총체적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가 있고 또 경험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개별 인간의 국소적 경험을 넘어선 사회의 전역적 상은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다. 인간은 그 속에서 자기와 타자에 대한 온전한 자리매김이 가능할 때 사회적 안정감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자리매김이라는 것은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공간 개념을 사회에 대한 이해 개념으로까지 확장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추상적인데 실제 지도에서 얘기하는 공간, 우리가 느끼는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국소적 공간은 인간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라진다. 경험하는 공간이고 내가 공간을 바꿀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평면에 편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감도와 다르다. 조감도는 하나의 시점인 거고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널리 퍼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네요. 전역적 공간의 상을 통해 복수의 불특정 타자들은 동일한 공간상을 공유한다. 그렇죠. 지도의 공간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도 공간을 공유할 수 있죠. 축척과 기호로 표현된 지도 공간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과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4번까지 괜찮아.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왜 그런지 볼게요. 지도상 임의의 한 점에서 내려다보는 여러 상을 적분한 것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뭔 소리야? 지도상이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전역적 공간에 대한 얘기고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은 무슨 얘기죠? 국소적 공간이죠.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됐네요. 다음 16번 윗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식. 자, 글쓰기 방식이니까 자, 글의 전개 방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요 소재의 의미 제시, 공간에 대한 이해 방식과 관련해 지도의 의미. 그렇지, 처음 시작할 때 지도의 의미를 제시했어요. 오케이. 주요 소재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시, 일반적으로 지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바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도의 개념을 확인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의 일반적으로 지도의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간과 지도에서 공간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주요 소재의 변화 과정, 뭐가 바뀌죠? 뭐 전역적 공간의 개념이 바뀌나요? 국수적 공간의 개념이 바뀌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3번 정답. 전문가의 연구 내용, 아까 누구 있었죠? 투안이라고 하는 사람, 투안에 따르면 이란 말이 있었어요. 대비되는 개념은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이 대비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사례 적용이네요.
보기에 기억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대화 내용을 한번 보죠. 병원 앞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있니? 자, 내 옆에 지금 백화점이 보여. 우리 이제 딴 데 갔네요. 그럼 쭉 직진해. 조금 걷다 보니 백화점 다음에 아파트가 있네. 방향을 잘못 알려줬죠. 그러니까 옆에 있다라고 하니까 직진을 하려면은 지금 갑이 말한 직진은 뒤쪽인데 그 을은 앞쪽으로 돼 있네요. 아차, 그 방향이 아니야. 다시 처음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해.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네가 있던 곳으로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이 지닌 특성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으니까, 그쵸? 갑은 뒤쪽을 말했는데 을은 앞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1번은 괜찮네요. 자, 그렇구나. 난 방금 멈춘 상태 그대로 지금 서 있어. 그럼 지금 네 왼쪽에 공원이 있을 텐데 네 왼쪽에 아파트가 있어야 옳은 방향이야. 지금부터는 네가 보내준 약도를 보고 얘기하자.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갈게. 자, 지금 왼쪽에 공원이 있는데 왼쪽에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죠? 뒤를 돌아라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니은에서는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을의 기준에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했죠. 오케이. 왼쪽에 뭐가 있을 거다.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도가 있고요. 약도 잘 보여?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11시 방향이 병원이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갑은 을이 국소적 공간의 겉모습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앞서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니죠.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야? 국소예요. 그 다음에 11시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기준으로 11시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쪽을 말하는 거니까 보는 사람의 위치에서 11시 방향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소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도 보죠. 그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쪽이 동쪽이구나. 동쪽이구나. 이거는 지금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과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겹쳐놓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거 국소적인 거고 동쪽이라는 거는 지도상 동쪽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전역적이죠. 약국에 다다라서는 북쪽으로 꺾으면 되지. 자, 이거 역시 뭐 전역적 공간 북쪽, 지도상의 북쪽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 3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와 같이 표현한 이유라고 돼 있어요. 자, 가는 지금 역설적이게도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가 뒤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역적 공간성은 공간에 대한 그 어떤 상보다도 안정된 공간인식의 발판으로서 개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보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국소적이라는 거는 개인의 경험이고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의 개념을 주는 거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더 공간을 잘 이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인간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이 아니라 경험할 수 없는 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험할 수 없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지도상의 공간, 즉 전역적 공간을 말하는 거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안정적으로 인식한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한 공간이 아니라 지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더 그 공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1번 정답. 바로 답이 되네요. 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19번 A의 사례. 자, 이 문제 잘 봐야 되는데 이 A의 사례는 결국 뭐냐? 사회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집단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A 끝에 자기와 그다음에 타자와의 자리매김. 이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그 사회의 어떤 안정감, 그러니까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문중의 족보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확인한 경험. 자, 그러면 족보에는 뭐가 있죠? 우리들의 조상들이 있고 거기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조상과 나의 위치 간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내가 그 가족에 속해 있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다. 1번 정답입니다. 2번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공간에서 본국의 영토를 바라본 거. 이거는 국소적이라고 볼 수는 전역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국소적인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3번 동호회 모든 구성원이 모여 나이를 기준으로 호칭을 정리한 경험. 자, 이거 좀 많이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모든 구성원이 모여 나이를 기준으로 호칭을 정리했다. 이거는 관계를 보고 내가 그 집단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제일 어른이고 누가 제일 막내고 이런 걸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나 뭐 다른 사람과의 어떤 타자와 나의 위치, 관계, 뭐 자리매김, 뭐 그 다음에 소속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지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풍경사진을 보고 후보군 목록을 작성했다. 4번 같은 경우도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한 건 아니죠. 5번에서는 간단히 음식 모양을 그렸다. 이것도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A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됐는데 A는 동시에 점유라고 돼 있죠. 점유. 자, 점유라는 것은 영역 지위를 차지한다. 괜찮죠? 자, 다음에 B는 투영한다. 투영. 상위 비치게 투영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는 귀속. 거기에 붙거나 딸려 있다. 괜찮아요. 다음에 D는 조우 만난다. 오케이. 다음에 E는 부가. 부가라는 건 뭐죠? 덧붙인다라는 거죠. 덧붙인다.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각이죠. 부각. 그러니까 부가하고 부각은 다른 거지. 정답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